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응급병동에 대한 소개 영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디서 일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응급병동에서 일해요 라고 하면 응급실을 말하는 거예요? 응급실 옆에 있는 거예요? 혹은 응급실 안에 있는 거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래서 준비해본 영상입니다. 먼저 응급실과 응급병동은 서로 다른 부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중증 응급 환자로 분류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증 응급 환자로 분류된 사람들 중에서 추가적으로 처치가 필요하거나 입원이 필요하거나 좀 더 처치가 필요하신 분들이 올라오시는 게 응급병동입니다. 그래서 응급병동은 응급실과 병동 그 사이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질환을 가진 분들이 다 입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응급실에서 중증 환자로 분류되신 분들만 올라올 수 있는 병동입니다. 중증 질환에는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이나 급성 췌장염, 심부전, 폐렴 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중에서 입원을 하시게 되시면 입원을 한다고 해서 일주일이나 2주일 동안 입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72시간 이내에 퇴원, 전동, 전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플랜으로 결정이 돼서 다른 곳으로 가셔야 하는 약간 임시병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혈변을 봐서 응급실로 급하게 왔는데 응급실에서 밤에 와서 검사가 안 되는 경우에 이제 응급병동으로 올라가서 하루 정도 기다렸다가 아침에 내시경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응급실에서 혈변을 봐서 와서 내시경을 했는데 출혈 지점을 못 찾았다던가 아니면은 장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다음날 다시 해야 되는 경우에 입원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응급실에서 하루를 더 있다가 오기에는 응급실에서의 이제 진료도 좀 밀리는 편이고 응급실에서는 또 다른 중증 환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환자분 입장에서도 응급실에서 하루 정도를 더 있는 거는 무리이기 때문에 이제 잠깐 올라오시는 병동이 바로 응급병동입니다. 이렇게 대장 내시경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음날 한 번을 더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다시 응급병동으로 올라오게 되셔서 응급병동에서 저녁에 장준비를 다시 한 번 더 하시고 다음날에 검사를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 응급병동은 그럼 주로 어떤 환자분들을 보나요? 하신다면 이 중증 응급 질환에 해당되는 분들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로 소화기내과, 호흡기내과, 순환기내과 이런 내과 환자분도 많이 보실 수 있고 신경과 환자분도 보실 수 있고 비뇨기과나 정형외과 등 다양한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올라오는 병동입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업무는 이제 검사 전후 간호와 입퇴원 간호가 될 수 있어요. 하루의 데이 시작을 제가 10명을 한 팀을 본다고 생각하고 10명으로 시작을 했다면 이 중에서 대부분이 이제 검사를 가게 되고 검사를 다녀와서 퇴원을 4명에서 5명 정도가 하시게 됩니다. 그럼 4명에서 5명 정도를 퇴원 보내는 것까지가 데이의 업무고 이제 이브닝이 되면 다시 그 빈자리만큼을 4명에서 5명을 다시 채우는 게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이트도 똑같이 저녁에 자리가 비었다면 환자분들을 받는 게 나이트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나이트는 심한 경우에는 하루에 5명까지도 나이트 때 올라오는 경우가 봤었고 나이트도 굉장히 바쁜 병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순환이 빠른 병동이고 그 순환 안에서 검사 전후 간호, 수혈, 항생제 전부 다 해야 하고 심지어 입퇴원까지도 모두 다 해야 해서 굉장히 바쁜 병동 중에 하나입니다. 중증도는 응급실과 병동 사이에 있는 편이라서 높은 편이고 병동에만 있다면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한 환자분들을 보게 되고 아니면은 대부분 정해져서 수술이면은 이 수술을 하고 퇴원을 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하나의 루틴이 있고 항암이라면 또 항암에 맞는 그런 반복되는 루틴이 있는데 이 병동의 경우에는 그런 루틴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편이에요. 그리고 다양한 과에서 오고 다양한 응급 질환을 가진 분들이 오기 때문에 응급 상황도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제가 기억에 남는 응급 상황은 이제 제가 배정받은 환자분이 8명이었고 데이였는데 이제 그 중에 2분을 동시에 쌍CPR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침에 정규 바이탈을 하려고 막 갔는데 갑자기 한 분이 산소 포화도가 훅훅 떨어지면서 CPR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응급 방송을 하고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우르르 올라오고 막 인투베이션을 하고 난리가 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정리가 어느 정도 되고 이분이 이제 그럼 중환자실로 갑시다 하고 딱 뒤돌아서 나가려는데 저희가 이제 중앙에 모니터가 엄청 크게 하나가 있는데 갑자기 엄청 울리면서 봤더니 V택이 지나가는 거예요. 와 큰일 났다 하면서 다 같이 또 그 멤버 그대로 의사들까지 다 뛰어가서 또 응급하게 또 CPR을 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상황이 다 정리가 되고 나니까 저는 분명히 8시에 바이탈 하려고 나갔는데 거의 2시, 1시가 다 돼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물론 검사 부르는 거나 항생제 다는 거나 이런 건 다른 선생님들이 같이 해주셨지만 결국 담당 간호사가 해야 하는 업무들이 엄청 많이 밀려 있어서
그날 정말 되게 힘들었고 어려웠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응급병동은 쌍CPR을 하는 경우도 보통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있는 것 같고 그냥 CPR은 굉장히 많은 편이고 임종간호도 종종 볼 수 있는 되게 정말 응급한 병동이고 중증도도 다른 일반 병동에 비해서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중증도도 높은데 응급실 특성이 있는 그대로 이제 옮겨오는 병동이기 때문에 힘든 점이라고 한다면 환자분들의 컴플레인도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응급실을 통해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응급한 상황이고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고 근데 또 이미 응급실에서 기다릴 만큼 많이 기다리셨기 때문에 좀 화가 좀 기본적으로 다들 좀 있으신 편이에요. 그리고 응급실을 통해서 나는 정말 응급을 해서 왔는데 다음날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검사를 아침에 일찍 불러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컴플레인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검사실 입장에서는 한 달, 2달 뒤에 이미 예약한 사람들이 이제 예약된 시간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빈 시간에 온콜로 해가지고 그때그때 부르는 거기 때문에 시간 약속을 할 수가 없고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응급실에 너무 급해서 왔는데 왜 바로 검사를 안 시켜주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컴플레인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또 시간 약속을 할 수 있다면 환자분들이 조금 기다릴 수 있는데 그냥 마냥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편이에요. 그렇지만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은 그만큼 1시간, 2시간, 몇 시간을 더 기다리더라도 환자분 건강에는 이상이 없게끔 저희가 수혈도 하고 항생제도 드리고 필요한 처치는 다 하고는 있지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나는 계속 혈변을 있는데 나는 계속 증상이 있는데 왜 빨리 검사를 안 해주냐 나 응급으로 왔는데 검사를 왜 안 해주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컴플레인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자체가 특성이 중증 환자들을 위해서 시간 제한이 있는 병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다리다 보면 다른 진짜 본 병동에 자리가 날 수도 있다는 다들 희망을 가지고 입원을 하시게 되는데 자리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시간 제한이 끝나서 퇴원을 하거나 전동을 가거나 전원을 가야 되는 경우에 또 다른 컴플레인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제 이런 특성 때문에 응급병동에서 근무를 하시게 된다면 일단 중증도가 높기 때문에 응급 상황 대처 능력도 굉장히 향상되실 거고 의사소통 기술도 많이 향상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상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나의 스킬을 향상시키기에는 정말 좋은 병동인 것 같고 또 장점으로는 오늘 본 환자를 내가 오프 때 쉬고 나면 안 계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장점인 것 같아요. 정말 아무리 힘든 상황이었고 정말 진짜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내가 쉬고 오면 다시 이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응급실과 응급병동 굉장히 비슷하지만 정말 조금 더 활동적이고 조금 더 처치를 많이 하고 싶다면 응급실 쪽을 좀 덜 약간 응급과 조금 멀지만 병동처럼 너무 루틴한 건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응급병동이 정말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MBTI로 따지자면 N팁한테 정말 잘 맞는 병동인 것 같아요. N팁이나 아니면 좀 루틴한 걸 싫어하고 근데 조금은 외향적인 부분이 있어야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많은 컴플레인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서 대화를 하는 게 조금 더 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에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오늘 응급병동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조금 더 기회가 된다면 응급병동에서 있었던 썰이나 응급상황이나 재밌는 이야기들을 또 많이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영상이었고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